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인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 공인노무사시험과 관련하여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 두 과목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두 과목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2차 시험 준비하시게 되는 거고, 이 2차 시험은 모두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4개의 과목이 노동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선택 과목 중에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과목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법학과 관련된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경영조직론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전체 4과목 중에 2과목이 법학 과목, 2과목이 경영학 관련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쪽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쪽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학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주체는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자원들 중에 어떠한 자원이 있냐면 인적 자원,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 노무사 시험 과목으로 이야기하면 인사노무관리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노무관리론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선택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조직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나 이 인적 자원은 기업이라는 거 안에 있고요. 이 기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 인적 자원관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인사노무관리론을 이론적으로 백업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공부 순서를 이야기하면 인사노무관리론보다 먼저 경영조직론을 하시는 순서가 흐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인사노무관리론은 필수 과목이고 경영조직론은 선택 과목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냐면 선택 과목으로 경영조직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노무관리론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에 대한 내용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둘 사이에 명백한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이래저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기도 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서 경영조직론의 선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관계들이 있고 어쨌든 그 노무사 시험 쪽에서는 공부 순서상으로 이쪽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이 인사노무 관련 강의할 때 필요한 경영 조직론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긴 드려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사노무관리론이 됐던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이 됐던 이 두 과목을 이제 내년도 시험 때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일단 지금은 설명의 자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사노무관리론이든 경영조직론이든 어떤 생각을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냐면 무조건 암기해야지라는 생각은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분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요. 예, 분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좀 바꾸셔서 무조건 외울 게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생각보다 양이 많지도 않아요. 못할 정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 무조건 외워야지라는 생각은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무조건 외우신다고 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들을 종종 보냐면 그러니까 외운 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시면 그냥 문제 상관없이 외운 걸 그냥 다 쏟아 부으세요. 시험은요. 외운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요구되는 답안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작성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하나 더 쓰고 덜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출제자가 요구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논리에 살고 논리에 죽어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하시면 그 논리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사노무관리론이든 경영조직론이든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은 제발 좀 버리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물론 단 한 가지도 외울 게 없습니다. 라는 뻥을 치진 않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외워야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끝도 한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경영학의 과목적 특성상 전체적인 구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리고 그 큰 구조가 뼈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셔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역시나 그 답안의 뼈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좀 구조를 잡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경영학의 과목적 특성상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기적인 관계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사실 이제 이 연결 고리를 물어보는 게 실전에서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측면과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들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뭐 설명회 자리에서 드릴 얘기들은 아니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설명회 자리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을 위해서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역시나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수업이 이끌어질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얘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시험 목적상으로 GS 과정이 운영되고요. 그 GS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기본 이론을 습득하는, 처음부터 답안을 쓸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을 쓰기 위한 미천들을 만드는 기본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나면 이제 이걸 답안으로 옮기셔야 되니까 실전 연습을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본 이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과정이 GS 0기와 GS 1기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 연습과 관련된 단계가 GS 2기와 GS 3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GS 0기, 1기, 2기, 3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그러니까 전체 과정이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반 기준으로 연기는 평일반만 진행할 거라서 인사 노무 관리 이론이 GS 0기가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 조직론은 그 뒤에 붙여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0기, 1기, 2기, 3기의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형태로 전 진행을 할 거냐면 GS 0기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처음 하는 거니까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미천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미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 시간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를 좀 실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GS 0기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다음에 GS 1기가 되면 역시나 기본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주는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GS 2기와 3기의 답안을 쓰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안 작성에 대한 밑거름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상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25점짜리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S 1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기본 이론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실전 연습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GS 2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제대로 답안지를 써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100점짜리 답안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느낌으로 GS 2기에는 75점짜리 모의고사를 볼 거고 이 모의고사는 진도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강평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이니까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내용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S 2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GS 2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GS 3기 마지막 과정입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과정이고요. 이 GS 3기에서는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 이 100점짜리 모의고사는 진도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거의 임박한 상태니까 전범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범위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 문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는 형태로 3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GS 0기, 1기, 2기, 3기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거의 이제 시험에 임박해진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마무리 하셔서 시험에 들어가는 구조, 그 형태가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설명의 관점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면 강의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